장마철을 맞은 부산 광안리와 해운대 일대 요트 경기장 주변이 서서히 잠기더니 백스코와 센텀시티에 이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은 야심찬 실험 하나를 시작합니다. 바로 한다는 계획인데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물동량이 제일 많은 항만 부산신항. 하루에도 수십 대의 선박들이 항만을 오가는 와중에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중앙분리대의 역할을 했던 섬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전체 면적 24,000제곱미터의 무인도 토도. 하지만 지난 2020년 아리랑 위성이 우주에서 이곳을 내려다본 결과 무려 축구장 3배 크기의 섬이 한순간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려 충격을 안겼습니다. 마치 섬이 통째로 증발해버리기라도 한 듯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된 토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없어져 버리기라도 한 걸까? 노파심이 드는 것도 잠시. 알고 보니 인공적인 섬 제거 작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토도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던 고마운 섬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선박들의 급격한 대형화로 인해 하루아침에 위험한 섬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 대형 선박들이 이 섬을 피해 운항하느라 급선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 다른 선박이나 크레인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인데요. 결국 점차 운항의 위험 요소로 대두되자 지도에서 토도를 통째로 지워버리기로 결정. 2017년 7월부터 국비 3,437억 원을 들여 제거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매일 덤프트럭 370대 분량의 흙과 암석을 3년 동안 퍼낸 결과 마침내 2020년 토도가 말끔히 제거돼 지도상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토도의 희생 덕분에 안전한 운항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다는 부산신항.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을 인공적으로 제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토도 제거 작업은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섬 하나가 통째로 증발되며 하루아침에 모습이 바뀌어버린 지도가 있는가 하면 2023년이 밝은 지금 더 큰 면적으로 지도 업데이트가 예고된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곧 바뀌게 된다는 한국 지도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경기 남북도 분리.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경기도. 그런데 이 경기도가 조만간 남북으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멀쩡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걸까 싶지만 사실 이 같은 시도는 수십 년째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 덕분에 단기간에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경기 남부와 달리 경기 북부는 그린벨트도 많은 데다 북한이랑 가까운 지리적 위치 탓에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교육, 의료, 문화, 행정 등 거의 모든 인프라가 경기 남부보다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북을 분리해 경기 북부를 집중적으로 개발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때만 잠깐 공약으로 등장하곤 매번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었던 탓에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시들어가던 쯤 최근 경기도 분도 조짐이 슬슬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죠. 2022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 경기도 분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 교육, 행정,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차별과 소외감을 느낀 경기 북부 주민의 요구와 소원이 경기 북도 설치로 슬슬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경기 북도 설치와 관련한 특별위원회까지 성공적으로 구성되며 분도의 현실화가 한 발 가까이 다가온 상황이라고 하죠. 실제로 2025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를 거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우리에게 익숙한 경기도 지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주민들의 찬성까지 등에 업으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듯한 분도론. 하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은 경제적 자립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로 경기 북부의 재정 자립도는 2021년 기준 28.2%로 전국에서 하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없애지 않고 무턱대고 분도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 경기 북도 설치가 더욱 본격화에 다다른 만큼 어떤 결론이 나든 경기도 양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보다는 득이 되는 결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위, 충남, 전남, 역간척. 일평균 12만 명이 드나드는 인천공항. 이곳이 사실은 인천 앞바다를 지금의 땅으로 메워서 탄생한 곳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공항 여객터미널, 활주로 등이 있는 곳은 원래 영종도와 용류도 사이에 있는 바다였으나 섬과 섬 사이에 물을 빼내 흙으로
호수로 메워서 현재 인천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라고 하죠. 이처럼 바다나 호수를 메워 묻을 만드는 이른바 간척 사업은 비단 인천공항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루어져 현재는 간척 사업으로 얻은 땅만 해도 서울 면적의 2배를 훨씬 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애써 힘겹게 메꿔놓은 땅들을 최근에는 다시 호수로 그리고 갯벌로 복원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간척할 때는 언제고 다시 원래대로 부랴부랴 돌이키려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간척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갯벌을 잠식하여 환경 파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생태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갯벌들을 죄다 매립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물길을 막아 땅을 만드는 만큼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며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갔는데요. 여기에 더해 기본적으로 간척지는 지반이 약해 대부분 농경지역으로만 쓸 수 있었으나 기껏 간척해서 만들어 놓은 땅의 염분이 지나치게 많은 탓에 농사에도 실패하는 땅이 늘어가는 등 간척 사업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슬슬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 농업소득은 점차 감소한 데 반해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날로 높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다시 갯벌로 되돌리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방조제를 허물고 다시 갯벌로 만드는 역간척 바람이 불고 있고 전라남도 순천시에서도 순천만 지역의 간척지를 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을 벌이는 등 역간척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과 40여 년 전 대대적인 간척 사업으로 바다가 있던 자리에 땅이 생겨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반대로 땅이 있던 자리에 다시 바다가 생겨나면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지도가 바뀔 날만 앞두고 있죠. 물론 다시 원래의 갯벌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훨씬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라도 다시 생태계가 복원되어 환경도 살리고 갯벌 본연의 쓰임새를 다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2위, 부산 해상도시. 장마철을 맞은 부산 광안리와 해운대 일대 요트 경기장 주변이 서서히 잠기더니 백스코와 센텀시티의 이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린피스가 예상한 7년 뒤 부산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부산과 같은 해안도시는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을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은 야심찬 실험 하나를 시작합니다. 바로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인데요.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현재 UN 해비타트와 부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하죠. 지난 2021년 전 세계 도시 정책을 관장하는 최고기구인 UN 해비타트가 해수면 상승의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해상도시 건설 계획을 공표, 그 첫 번째 시범 모델로 선정한 곳이 바로 부산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계획을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 부산시가 미국 해상도시 업체인 오션익스와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한 발짝 더 현실로 다가갔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 부산의 해상도시는 총 면적만 약 1만 9천여 평, 최대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파도가 덮쳐도 지상 5층 높이의 외벽이 파도를 막는 시스템을 갖춘 데다 정육각형 모양으로 지어져서 5등급의 허리케인에도 끄떡없이 견디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하죠. 그야말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인 셈인데요. 최근에는 2030 세계박람회 전인 2028년까지 완공을 마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데다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사업 시행자인 오션익스와 부산시가 각각 인허가를 따내기 위한 용역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죠. 특히 최근 세계 곳곳에서 해상도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부산 오션익스가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로 본보기를 보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만약 인허가가 나서 내후년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면 이렇게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인공섬이 부산 지도에 새롭게 추가되는 셈. 물론 아직 정식 인허가에 앞서 여러 관문이 남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해상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술력은 충분히 마련될 상황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얼른 착공 소식이 전해져서 해상도시를 직접 실물로 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위, 대구 군위통합. 위에 설명한 순위들이 짧으면 2년, 길면 5년 내에 바뀔 지도들이라면 이번 순위의 내용은 현 시점으로부터 단 3달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대구시의 지도가 이탈리아처럼 길쭉해져 북쪽이 대전과 같은 위도에 닿게 될 거라는 소식. 지난 2022년 12월 군위 대구 편입안이 국회 본회를 정식 통과하면서 오는 7월 1일부로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이관,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게 된 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신공항 건설의 공동부지로 선정되었던 군위군 쪽에서 대구 편입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도가 없었던 대구시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해당 편입안이 통과되었던 것인데요. 즉 군의군의 대구 편입은 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었던 셈. 이렇듯 자칫 엎어질 뻔했던 신공항 건설이 다시 재개된 데에 더해 해당 편입안 역시 실제로 받아들여지면서 현 시점에서는 두 지역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선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군위의 입장에서는 땅은 넓지만 인구는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소멸위기의 지역에서 편입을 통한 지역 발전과 젊은 층 유입을 통한 제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상황. 한편 대구의 입장에서는 대구 면적의 70%나 되는 땅이 새롭게 생기는 셈이라 산업단지 도성과 같은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생 효과가 기대되고 있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서로에게 득으로 작용할 것만 같은 두 지역의 통합. 그런데 해당 편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선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두 지역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이 5km 정도뿐인데다가 이마저도 803 산등성이로 아주 간신히 연결되어 있는 탓에 둘을 연결하는 터널을 뚫기에는 생태계 파괴 논란 및 개발 제한의 압박 등 여러 부침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편입되면 더 넓은 땅을 관리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통합 절차를 밟았던 마창진이 떠오른다는 반응 역시 대다수입니다. 통합 당시만 해도 창원, 마산, 진해 세 지역의 상생 효과를 기대했으나 결국에는 인프라가 좋은 창원으로 모든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마산과 진해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창원시 역시 도시균형 발전을 이유로 마산과 진해 두 지역의 투자가 쏠림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양쪽의 불만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현재는 다시 분리하자는 말까지 솔솔 들려오고 있는 마창진. 해당 사례로 빗대어 보았을 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대구와 군위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고자 정식 편입에 앞서 여러 행정 절차들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구와 군위 지역. 모쪼록 70년 넘게 이어져온 대구 지도를 한순간에 바꿀 편입인 만큼 안정적인 결합을 통해 두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며 화제를 모았던 이 장소 기억하는 영순이분들 계신가요? 이른바 새만금이라 불리는 이곳은 우리나라 지도가 바뀐 대형 간척 사업이 시작된 곳인데요. 무려 20년에 걸쳐 물길을 막고 농경지를 만드는 사업을 벌였던 결과 여의도의 140배가 되는 땅이 확보되며 크게 주목받은 프로젝트였으나 이후 수질 악화, 농경지 폐기 등의 문제가 잇따르면서 한때 방치된 땅으로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던 땅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서는 산업용지, 관광용지, 생태용지 등 시대에 맞춰 다양한 용지 개발로 확대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새만금. 위에 설명한 사례들 모두 수십 년간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했던 지도가 일순간에 바뀌는 대형 프로젝트들인 만큼 모두 철저한 준비와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들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